한때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던 말이 있었죠. 바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번듯한 건물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지던 그 숭고한 지위, 그 건물주가 되는 꿈은 과연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한 것일까요? 모두가 선망했던 이 건물주의 시대는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꽃을 피웠고, 또 지금은 왜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부동산 시세의 오르내림을 좇는 것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투자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깊이 있게 추적해 보려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준비하고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랜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미래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깊은 통찰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모두가 꿈꿨던 건물주 신화는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나 투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공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이 투영된 일종의 절대적인 믿음이자 신앙과도 같았죠. 경제 개발 시대를 거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특히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토지 위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투자하는 족족 수익을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도 부동산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었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불변의 진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혹은 도심의 작은 상가 건물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받아들여졌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산이자 노후를 보장해줄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식되면서 온 가족의 재산 증식 목표는 부동산 매입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와 궤를 같이하며 견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오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처럼 받아들여졌던 시기였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건물주 신화가 어떻게 절정에 달했고 어떤 균열의 조짐들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부동산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공과 지위를 상징하는 강력한 척도가 되었던 시절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온 가족의 꿈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단단히 뿌리내렸는지 살펴보았죠. 하지만 과연 그 견고했던 믿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 신화에도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 균열의 조짐은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한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겪었던 세계 경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로 돈을 풀었죠.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기를 부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돈을 풀 수는 없는 법,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풀었던 돈을 서서히 걷어들이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사실 우리 경제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전조였죠. 국제적인 금리 인상 압박은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은행 대출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무작정 부동산을 사들이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전까지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통용되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막연한 확신 대신 조금씩 불안감과 의문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 억제를 위한 다양한 규제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들은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부의 시그널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이제는 마냥 오르기만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일단 사고 보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틈새를 비집고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주식, 채권, 그리고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들이 투자자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나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상품들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은행의 낮은 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지친 사람들이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경고음이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변화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익숙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문들이 던져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균열들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건물주 신화는 더 이상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작은 균열들이 불러온 거대한 파동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복합 위기 상황과 함께 예기치 못한 것엔 파고가 몰아치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급격하게 치솟았던 금리는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 사회를 덮치며 오랜 시간 굳건했던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집값이 갑작스레 꺾이고 곳곳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광고판이 쓸쓸하게 나부끼는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황금알 낳는 거이 같았던 건설 현장들이 멈춰서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던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일 들려왔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게의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밤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들었죠. 과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절대적인 믿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한때는 무적처럼 여겨졌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님을, 아니 오히려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들이었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부를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절대적 지위를 누렸던 건물주의 상징적 이상이 흔들리면서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듯한 분위기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융상품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의 대안을 넘어 이제는 독립적이고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반 투자 플랫폼이 등장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해외 주식이나 다양한 펀드 상품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가득 펼쳐진 다채로운 자산 그래프들은 더 이상 하나의 자산에만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시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 이제 우리는 부동산과 금융상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해야 하는 복합자산 투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부의 상징이자 거의 유일한 투자처였지만 이제는 주식, 채권, 펀드, 해외 자산 등 그야말로 선택지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죠. 마치 다양한 재료로 나만의 특별한 요리를 만들듯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실시간 투자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죠.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귀 기울여 배우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하나의 정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 상태와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익숙한 길을 벗어나 이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작정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현명하게 고민하여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가치관과 투자 철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학습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통찰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